그러면은 또 이제 궁금한 게 특전사, 특임대 이쪽만 투입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가장 놀란 게 과거 역사,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나 군사 반란을 봤을 때 특전사가 투입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건 707 특임단을 이 비상계엄에 동원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예능 통해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 707은 사실 특전사에 있는 부대 가운데서도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평시에는 정말 이제 국가급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투입되는 대테러 부대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로는 전시가 되면 정말 김정은 노가지를 따라가는 부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전략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비상계엄에 동원했다? 이거는 저는 용서하면 안 된다. 사실 근데 이제 이 707 특임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불편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 서울의 봄 보셨죠? 서울의 봄 보면 거기서 그 특전사령관을 무력으로 강제 연행하잖아요. 공수특전단이 출동을 해서 반란군 출동을 해서 특수전사령부를 접수하고 특전사령관을 체포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총도 쏘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신군부, 우리가 이제 하나회라고 얘기 많이 하죠. 하나회 이 장교들이 특전사령관으로 후임으로 다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혹시 군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또 특전사령관이 저렇게 무력에 의해서 체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 특수전사령관을 경호할 부대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707 대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707 특임단이라고 그러지만 과거에는 707 대대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5공화국 시절에 그런 부대들이 막 창설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27 부대. 27 부대가 뭐냐면, 전두환 씨도 당시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지만 12.6이나 12.12 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다. 본인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실 외에 27 부대라는 경호부대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당시에 이제 27 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실제로 모셨던 적도 있고,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707 출신들도 뵌 적도 있고 한데, 80년대에는 사실 707이 27만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 5공화국 시절에는 27 부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정예 부대였어요.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였어요. 그리고 그때 얘기들을 들어보면 미친 형들이었구나. 아마 이제 인터넷 보면 27 부대 사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보면 아마 뭐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었어? 뭐 이런 특수부대가 있었어? 이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전두환 씨의 신임을 100% 받던 부대였고, 심지어 이제 전두환 씨가 대통령일 때 밖에 이제 일이 있어서 나갈 때 대통령 경호실 사람들을 안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27 부대만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임을 받았고, 특전사 내에서도 정말 최정예 인원들만 갔던 게 27 부대였어요. 근데 이제 707은 원래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특전사령관 경호를 위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하면서 707 대대는 이제 성격이 바뀝니다. 대테러 부대로. 왜냐면 우리가 이제 미넨 올림픽 과거 떠올리면 그때 큰 이제 피에로가 이스라엘 선수단을 납치하고 큰 테러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국제 경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테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나라 이제 대테러 부대가 사실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707은 사실 대테러로 이제 성격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전시작전도 이제 부여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무장 분탈 이런 데도 투입이 됐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707 대대에서 707 특수 임무 대대로 좀 개편이 됐고, 2019년에는 TMPR 때문에 그럼 유사시에 우리가 적 참수부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임 여단도 만들고 707 특수임무대대를 707 특임단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격이 달라졌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은 만들어졌다. 이게 굉장히 좀 서글픈 일이죠. 근데 이런 부대를 다시 비상계엄에 동원했다. 이거는 더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전략 부대를 대통령이 이렇게 마음대로 딱 꼬집어서 했다라는 것도 저는 충격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이번에 보니까 비상계엄에 동원된 병력이 뭐 거의 한 7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뭐 707도 있고 지금 특전사 여단들도 있고 서울 인근에 있는 수도권 재경부대라고 많이 합니다. 이런 부대들이 다 동원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작전 통제권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 전방에 있는 부대들은, 전방에 여러 군단 사단들 있잖아요. 네. 이건 용인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가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 네. 특전사 예외예요. 이들 부대들은 빠져 있어요. 지작사 아예 안 들어와 있어요. 일부에서 그 얘기죠. 우리나라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다.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평시작전 통제권은 90년대에 우리가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은 이제 우리 군이 데프콘 4예요. 데프콘 4단계 때는 평시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데프콘 3가 되면 한미연합사로 넘어갑니다. 연합사. 근데 연합사로 넘어가도 수방사, 특전사는 예외예요.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이 계엄과 관련돼서는 동원할 수 있는 부대가 수방사, 특전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도 출동을 하게 됐고, 여기에는 이제 방첩사도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 작전 통제권의 한계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이들 부대들이 동원이 됐고, 또 한 가지로는 보통 육군에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은 군사 독재 시절에는 정말 대통령의 믿을 수 있는 신복들만 갔어요.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문민정부가 되면서 우리 군도 민주화가 됐지만 선거에 걸쳐선 대통령, 이후 대통령들도 두려운 거예요. 군이 뭔 일을 벌일지 모른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계속 앉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죠. 물론 이제 이 지금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유튜브에 나와서 고해성사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 갔다라는 건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그거에 자신을 갖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